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의 회사로 보지 말고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앞으로 변할 세상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4만 달러, 2026년까지는 7,500달러까지 급등을 한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목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망치에 대한 근거로서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로는 디파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토크나 RWA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를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고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씩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나머지 내용들을 가석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딱 보셨을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 이더리움이라는 회사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주식을 처음에 하시다가 코인으로 넘어오시거나 둘 다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보시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코인이라는 게 뭐예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된 화폐예요. 화폐라는 건 뭐죠? 이 돈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회사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의 개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상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상품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죠? 이 증권에 해당된다면 회사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근데 이게 상품인지 증권인지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잖아요. 여러분들 리플이라는 코인이 증권에 해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락을 보여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의 개념, 화폐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15일에 상원 심사, 상원 심의 예정이죠.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이더리움에게도 결국 통과가 되었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일날 클래리티 법안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당장에 통과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원 통과가 상당히 힘든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에 둔 시점이라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통과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결국엔 나중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은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넘어왔는데 결국 우리가 이더리움이라는 화폐, 결국 이 상품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 상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 금이라는 것이 있죠. 자, 이 금값이 엄청나게 많이 치고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이 금이라는 게 왜 오르나요?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공급량이라는 게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이 공급량, 이 공급량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비라는 것을 내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은행에서 이체를 할 때 수수료 무료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수료를 내시는 분들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체할 때처럼 똑같은 수수료를 낸다
라는 개념으로 가스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가스비를 어떤 걸로 낼까요? 이더리움으로 내게 돼요. 이더리움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이체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을 때는 이더리움으로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 수수료를 낸 만큼 일정 비율을 소각을 시켜요.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량 자체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딱 알아보고요.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5, 60%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뭘로 이루어지고 있긴요. 바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일단 번외적인 부분인데 이거 하나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으로 테더라는 게 있고요. 서클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같이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테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디파이라는 것을 많이 쓸 때는 서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서클도 매매할 때 트레이딩 할 때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서클의 한 80%, 90%는 디파이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나면 디파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자료들도 같이 꼭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이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지나요? 여러 기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어 1 안에 있는 코인 중에서 디파이가 되는 코인들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대략 40에서 한 60% 정도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뭐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월급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카드를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이거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 이 스테이블 코인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결제처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게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완벽하게 통과가 되고 클래리티 법안 자체도 계속 통과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게 뭐죠?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 현금입니다. 현금. 돈이에요. 돈. 스테이블 코인 1달러는 1테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화폐,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코인을 쓰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월급을 이 코인으로 받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고깃집 가서 돈을 결제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카드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쓰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자, 그 카드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뭐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흘러갔다가 그리고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요? 바로 어디로 흘러갑니까? 고깃집으로 향하겠죠. 자, 벌써 이체가 몇 번 들어가나요? 2번. 이게 어느 기반? 이더리움 기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량이라는 게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체를 시켜주는 애들이 누구예요? 중개하는 애들이에요. 페이팔. 자, 앞으로 뭐 비자 카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을 어떻게 해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비트마인이 왜 매집을 하고 왜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런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의 회사로 보지 말고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앞으로 변할 세상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먼저 통과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고 우리가 로봇에 대한 좋은 기술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그렇게 돼야지만 그 기술력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이라는 게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하나씩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 7월 달 이후로 이런 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작년 말에는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시면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대한 비율들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말씀드릴 게 한참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또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잠깐이나마 전환된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이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더리움이 회복하고 크게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안에 지금 단타할 만한 코인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있죠. 자, 그런 코인들, 단타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방에서 또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녁에 선정을 하기보다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한 4-5개 이상씩은 다 두고 있고요. 아침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아침에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한 번씩은 추천을 드리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아침에 구독자방에다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올라오는 글들을 한 번씩은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제가 이 주말 동안 안에 이 스토리 코인을 추천을 드렸었죠. 물론 이제 어제 3,700원대에서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2,980원 이하에서 나가면서 또 20% 정도의 수익이 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버추어 프로토콜 1,700원까지 급등한 거 아시죠? 렌더 토큰도 2,000원 이하에서 나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선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이렇게 단타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또 내일 아침에 추천드릴 거 한번 놓치지 않고 한번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두 번 이제 조금씩 소액으로 해보시면서 수익 많이 나고 있다 보니까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처음 오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되시는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희 구독자 소통방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하나씩 어려운 거 있으시면 다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위에 거 하나 보이시죠? 자,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그리고 제가 문자로 제가 아침에 단타 드린다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어느 시간대에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신청을 하시는 분들 뭐 시간 관계없이 제가 다 8시 전에는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올라오는 단타 코인도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그냥 지켜만 봐주셔도 돼요. 보고 나서 괜찮겠다 싶으시면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비중 조절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사람이 실수라는 것도 하게 되고 100%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땐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들어가서 수익 볼 땐 또 확실하게 들어가서 수익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아침에 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성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 괜찮으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